오늘은 중국 역사상 최악의 기근을 불러온 제4의 운동과 중국 환경오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인간은 많은 자연재해를 겪어왔죠. 자연재해는 많은 사람들의 삶을 흔들어 놓고 목숨을 앗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알아볼 자연재해는 인간의 손으로 불러온 자해이자 대처할 수 있었음에도 무능한 지도자 때문에 수많은 죽음을 몰고 온 제4의 운동 시작해볼까요? 1958년부터 중국은 농업국가에서 산업강국으로 모토를 바꾸고 대약진 운동을 추진합니다. 대약진 운동 자체가 사회를 급하게 산업화하려는 욕심으로 시작된 것이라 중국인들은 따라가지 못할 만큼 생활에 많은 변화를 겪죠. 이 대약진 운동의 첫걸음이 바로 제4의 운동입니다. 제4의 운동이란 모기, 파리, 쥐, 그리고 참새를 해충으로 분류하고 멸종시키려는 운동이었죠. 마오쩌둥과 중국 정부는 4가지의 해충 중에서도 특히 참새를 문제 삼았습니다. 이유는 참새가 곡물을 좋아하기 때문이죠. 당시 농경사회였던 중국의 입장에서 곡물을 훔쳐먹는 참새는 골칫거리였습니다. 중국 과학자들은 참새 한 마리가 매년 4.5kg의 곡물을 먹어치우기 때문에 100만 마리의 참새를 잡으면 6만 명이 먹을 식량을 지킬 수 있다고 추정했죠. 또 이런 계획은 마오쩌둥이 밀어붙이던 이념과 잘 맞아떨어졌기도 하고요. 마오쩌둥은 자연을 지켜야 하는 존재가 아닌 인간의 생산을 위해서 끝까지 착취해야 하는 대상으로 봤습니다. 중국은 예나 지금이나 자연에 대해서 무심한 것 같죠. 아무튼 이렇게 중국의 참새 사냥이 시작된 겁니다. 유명한 말인 저 새는 해로운 새다 라는 말도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마오쩌둥의 말 한마디에 대륙이 흔들렸던 시기 중국 인민들에게 있어서 마오 정권의 정책은 곧 신의 뜻이었습니다. 참새를 잡으라는 말에 어른, 아이, 노인 할 것 없이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눈에 불을 켜고 거리로 뛰쳐나왔죠. 중국이 참새를 잡기 위해 사용한 방법은 대표적으로 참새가 지쳐 추락할 때까지 날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린지 감이 잘 안 잡히실 건데 중국인들은 냄비와 북을 두들기며 참새들을 계속 날게 한 것이죠. 무슨 만화에나 나올 법한 방법이지만 나름 이유는 있었습니다. 새총이나 잠자리채는 짧은 시간에 많은 참새를 잡기에는 적합하지 않았고 인민들에게 총을 보급하기에는 치안의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죠. 대표적인 방법이 참새를 탈진시키는 것이었을 뿐이지 다른 방법도 사용되긴 했습니다. 역할을 나누어 일을 했는데 일반적으로 젊은 사람들은 덫이나 허수아비를 만들어 설치했고 노인과 아이들은 밭을 지키며 새총으로 참새들을 쏴주겠죠. 난양 여자중학교에서는 아예 학생들에게 새총으로 참새를 쏴 맞추는 훈련을 시키기도 했을 정도였습니다. 현실성이 없어 보이는 방법이었지만 이런 방법으로 중국은 약 130만 마리의 참새를 잡는 데 성공하죠. 그런데 130만 마리라는 숫자는 1년 동안 잡은 양이 아니라 단 하루 만에 잡은 양입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중국에서 참새는 거의 멸종 직전에 놓이게 되죠. 마오 정권의 참새 박멸은 거의 성공했지만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중국 과학자들은 참새가 곡물뿐만 아니라 곤충들도 먹는 사실을 간과했죠. 사실 간과한 게 아니라 모른 척했던 것인지는 모르지만요. 참새들은 농사에 치명적인 메뚜기를 먹습니다. 1960년대부터 사람들은 이 사실을 인지하기 시작했지만 때는 이미 너무 늦었죠. 결국은 대기근이 찾아옵니다. 참새는 거의 멸종했고 곤충들을 억제할 수 없게 되었죠. 농작물들은 황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거기다 상황을 수습해버려 대량으로 진행한 벌채와 곤충을 잡기 위한 독극물 남용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죠. 설상가상으로 1960년대 중국은 홍수와 태풍까지 겪으며 농사는 아수라장이 되어버립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마오쩌둥이 실시한 쇠모으기 운동으로 비료로 사용될 자원이 대부분 제철소로 향했고 쇠를 모은다는 이유로 곡물을 나르는 화물차마저 수거해간 상태였죠. 농기구는 당연했고요. 가뜩이나 벌레가 들끓고 자연재해가 연속적으로 발생해 망해가던 곡물 수확량은 바닥을 쳐버립니다. 심지어는 쇠모으기 운동도 고철 대부분이 유리보다도 쉽게 깨져버려 상황만 악화시킬 뿐 그렇다 할 성과도 내지 못했죠. 이 기근으로 사망한 사람들의 수를 중국은 1,500만 명 정도로 발표했지만 학자들은 적게는 3천만 명, 많게는 4,500에서 7천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을 거라고 말합니다. 이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죽는데 걸린 시간은 고작 3년밖에 되지 않죠. 참고로 당시 대한민국의 전체 인구가 약 3천만 명 정도 됐습니다. 나라 하나가 사라진 것과 맞먹는 사고를 친 것이죠. 나라가 이 모양인데 주변국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하지만 이 당시 중국은 소련과도 사이가 안 좋던 때라서 마오쩌둥은 손을 벌리려고 하기는커녕 중국이 올해 풍년이 들었다며 허세를 부렸죠. 당연하게 중국은 제4의 운동에 대한 내용은 언급조차 제재했고 현재도 비슷하죠. 잘못에 대한 반성은커녕 대기근이 일어난 원인부터 죽은 사람들의 수를 조작하고 있습니다. 기근 이후 제4의 운동의 4대 해충 중 참새는 은근슬쩍 바퀴벌레로 바뀌어 있었죠. 얼마나 끔찍한 기근이었는지 당시 상황을 유추해볼 수 있는 것으로 죽은 사람의 숫자도 있지만 더 리얼하게 당시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중국인들은 이 시기에 사람을 먹었죠. 이 시기에 일어났던 사건을 기록한 것만 무려 1000건이 넘어갑니다. 부모가 자식을 먹고 자식은 부모를 먹었죠. 일이 이 지경까지 나빠지도록 중국 정부는 국민을 방치했고요. 제4의 운동이 비단 모기, 파리,
이, 쥐, 참새를 잡는 것에만 목적을 두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게 워낙 파급이 크고 흥미로운 일이라서 가려져 있는데 위생과도 관련이 큰 운동이었습니다. 지금도 중국의 위생과 관련해서는 말이 많지만 1950년대까지는 정말 상상을 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했었죠. 위생이 엉망이니 여름만 되면 식중독과 전염병이 돌았고 전염 속도도 무척 빨랐습니다. 그래서 청소하기 운동이나 위생 교육을 하고 화장실도 만들었죠. 이때까지 시골에는 화장실이라는 게 딱히 없었거든요. 중국인들이 따뜻한 물을 마시는 것도 제사의 운동 때문입니다. 수도 시설이 제대로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무조건 물을 끓여서 마시라고 했죠. 어쨌든 제사의 운동은 위생 관련으로는 성과가 조금 있었지만 처참히 실패를 하고 끝이 납니다. 마오쩌둥의 참모들은 마오쩌둥에게 계속 할 것이냐 물었고 마오쩌둥은 쏠러 됐어라고 말하며 완전히 끝이 나죠. 아, 그리고 참새는 소련에게 부탁해 공수해 왔습니다. 멍청한 지도자가 막강한 권력을 잡으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중국은 이런 대형 사고를 치고도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혹시 양쯔강 돌고래를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양쯔강 돌고래는 이름처럼 양쯔강에서 서식하는 포유류입니다. 거대 척추동물 중에서 최초로 인간의 활동 때문에 멸종하게 된 종이죠. 양쯔강 돌고래는 원래 익사한 공주들이 환생한 존재라는 전설이 있어 숭배받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중국인들은 문화혁명을 기점으로 고기와 가죽을 얻기 위해 사냥하기 시작했죠. 또 양쯔강을 중심으로 수로가 발달하게 된 것도 양쯔강 돌고래가 멸종하게 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양쯔강에서는 양쯔강 돌고래 외에도 양쯔강 자라, 철갑상어 등이 사라졌죠. 중국은 야생동물의 매매가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대표적으로는 바키타 돌고래가 있죠. 바키타 돌고래는 캘리포니아 바다에서 서식하는 쇠돌고래의 일종입니다. 얼굴이 판다와 닮은 특이한 모습으로 유명한 희귀종이죠. 중국에서는 돌고래가 보양식으로 유명해 수요가 끊이지 않다 보니 바키타 돌고래 포획도 끊이지 않고 이어져 왔죠. 그 결과 2011년만 해도 수백 마리 정도 있던 바키타 돌고래는 약 8년 만에 고작 10마리도 안 남은 멸종 위기종이 되었습니다. 바키타 돌고래 외에도 중국은 사양고양이, 박쥐 등의 야생동물을 식용으로 사고 팔죠. 작년 2월에는 중국의 이런 괴상한 문화가 전염병을 불러온 것이 아니냐는 말도 나왔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중국은 여전히 사양고양이를 산의 진미로 취급하며 먹고 있죠. 야생동물을 무차별적으로 잡아들이며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문제도 있지만 세계적으로 민감한 행위도 중국은 여전히 계속하며 민폐를 끼치는 중입니다. 중국은 지구의 황폐화를 계속해서 앞당기는 중이죠. 특히 대기오염에 대해서는 환경에 대해 무지한 중국에서도 문제로 꼽힐 정도로 심각합니다. 스스로 심각성을 인지했다곤 하지만 그건 일부 지식층에 한정되는 이야기고 대부분의 인민은 여전히 무지한 상태이죠.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황사와 미세먼지는 토지의 사막화가 원인으로 꼽힙니다. 중국은 사막화된 토지가 전 국토의 28%를 차지하죠. 심각한 건 매년 0.1%씩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유는 중국의 무지막지한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무차별적인 삼림 벌채 때문이죠. 중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927만 톤에 달하고 삼림 벌채는 과거 제사의 운동 이후 찾아온 기근에도 원인 중 하나였죠. 여전히 중국은 엄청난 양의 나무를 베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과연 지구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가 궁금하네요. 중국 역사상 최악의 기근을 불러온 제사의 운동과 중국의 환경오염 이야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